이번 주 프롱레터는 네. 부산 해운대입니다. 아, 해운대 여행 가고 싶다. 네, 바로 현장 분위기 전달해드리죠. 가볼까요? 네. 그 부산 해운대구 푸릉 레터고요. 이게 5월 10일자예요. 소장님이 해주신 이야기 그냥 그대로 담았어요. 노란 색깔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해운대구는요, 전세 문의가 많지 않고요. 빠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전세 물량 빠지는 속도가 느린 점이 해운대구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별로 사실은 또 분위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쭉 한번 정리해보니까 뭐 12억 하던 게 11억, 오케이, 뭐 금액을 그렇다 치고요. 해운대 은근히 대형 평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바닥을 쳤다, 뭐 거래되고 있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좀 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하고요. 여기 마린시티 대표하는 아이파크랑 두산위브드 제니스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지금 전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매가가 5억에서 6억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면 참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좌동도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정말 거주 많이 하고 애 키우기 좋은데 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임대 문의가 너무 조용해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나마 자동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전세가율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구축이라서. 네. 그래도 전세가 잘 안 빠진다. 제성동 같은 경우는 더샵 센터파크가 이제 대표 아파트인데 그래도 최근에 급매물은 조금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전세 물량 소화하는 거는 어렵다. 그런 얘기 했고요. 또 반여동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면 전세가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다고 그런 또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전세를 못 맞춰가지고 잔금을 못 치른 사례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지금 뭐 L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금액이 고점 대비 10억 정도 떨어져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10억이면 근데 거기는 원래 한 18억 네. 하던 게 30억 이상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빠져도 여전히 상승을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투자 문의는 그래도 좀 있다고 해요. 거래도 조금 되고. 뭐 동의서 같은 거 이렇게 뭐 대우 마련이나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팁으로 좀 담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해운대 자이 1차가 좋냐, 2차가 좋냐, 대우 마리나가 좋냐, 경남이 좋냐, 두산위브드 제니스 좋냐, 해운대 아이파크 어떤 게 좋아요? 이런 건 다 궁금해 하잖아요. 네. 안 가보면, 안 물어보면 잘 알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여쭤본 김에 불러주신 것들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외에 이제 홈플러스 부지가 있죠, 우동에. 그거 이제 매각돼가지고 그 자리에 다른 거, 고층 오피스텔 이런 것들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기존 우리가 검토했던 지역들은 다 똑같았거든요. 네. 전화하면은 지금 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 지금 벌써 5억대는 다 없고 6억, 7억에 호가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또 최근에 또 뭐 조그만 도시 어디였더라? 저희 청주 했을 때도 네. 부산보다 분위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청주도 좀 맞아요. 네. 조금 급매물 소화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급매가 소화되고 호가를 높여서 내놨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네. 계속 걱정만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랭구님, 근데 이제 네. 부산이 제2의 도시이고 네, 인구수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막 더 작은 지역들보다 이렇게 네. 반응이 없을까요? 그거 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제가 딱 풀어서 이야기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이 뭐 전국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살짝 내렸다가 최근에 또 3번 상승할 때 2년 동안 바짝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오르기 직전에 전세가율이 부산이 높지가 않았어요. 아, 다른 지역 대비. 네. 사실 광역시들 중에서 전세가율이 낮은 편에 속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시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더 떨어졌다는 소리죠. 네. 근데 사실 전세가율이 낮은 도시들은 많아요. 뭐 세종시도 있고 한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기도 하고 거기는 지금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전세 매물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한번 급등을 해버렸고 전세가율이 낮은데 분위기 워낙 좋다 보니까 구도심에 또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요. 계속 작년 많고 올해 많고 내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좀 계속 좀 오래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수도권 우리 11월달, 12월달 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전히. 부산은 네. 지금
서울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럼 부산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소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변화되려면 포인트가 실거주자가 움직여야 돼요. 네. 지금 다른 지역들은 전부 실거주자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해운대구는 실거주자가 왜 안 움직일까? 그러니까요.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내 생각에 이게 우리가 봤던 지역들은 절대적인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8억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 거래가 좀 됐고, 나머지 지역들도 절대적인 금액들 낮은 것들, 뭐 검단 신도시 시작해서 누구나 좀 선택해 볼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좀 거래가 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해운대구는 부산에서는 강남이잖아요. 그 강남에 있는 고가를 누가 실거주자들이 막 살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부산 거 해운대구표나 딴 거 얘기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오른쪽에 기장 있죠. 네. 기장 대장 아파트가 푸르지오예요. 푸르지오고 25평급 보면 점이 팍 찍혀 있어요. 거기는 지금 거래가 빡 되고 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래구라든지 약간 내륙의 대장 이런 것들도 좀 작은 평수 24평 이런 거 보면 뭐 거제 센트럴 장이라든지 거래가 해운대구보다는 훨씬 더 팍 찍혀 있어요. 매크가 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부터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운대 너무 비싸.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선뜻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서울도 강남 아파트부터 지금 점이 버벅 찍히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만해 보이는 옆에 잠실이 버벅, 강동구가 버벅 이거잖아요. 하긴 뭐 압구정이 빠박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느낌이라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또 전세 물량들이 좀 많다. 사실 주변 포함해서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3, 4개월 또 지나고 네. 어떻게 또 흐름이 바뀌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의 이급지에 있는 신축들, 실거주자가 선호할 수 있는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